안녕하십니까. 오늘 커트 이론 교육을 하게 된 카이와 헤어 원장 송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커트 이론 교육을 준비한 것은 정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들을 준비해봤는데 진짜 기본은 배우고 배워도 넘침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커트 이론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과 기존에 커트 이론을 배우셨던 분들도 다시 배우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로 사진을 몇 장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커트 머리 다 이쁘지 않아요? 예뻐요. 예쁘죠? 자, 이 예쁜 사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다 살롱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이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 이 머리대로 똑같이 잘라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이 똑같이 머리를 자르려고 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선뜻 이 머리 할 수 있을까? 내가 안 해본 머리인데 라고 생각하고 다른 머리를 유도하거나 다른 방향성으로 잡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머리들을 자를 수 있게끔 선생님들을 교육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발의 길이입니다. 커트를 할 때는 무조건 제일 첫 번째로 모발의 길이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상상하고 있는 모발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사진의 모발의 길이를 첫 번째로 제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스몰, 미디움, 롱으로 체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형태와 모양입니다. 형태와 모양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동희님? 아니요. 처음 들어보세요.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라운드, 스퀘어, 트라이앵글은 도해도로 봤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잘랐을 때 일직선상으로 떨어졌을 때 앞과 뒤가 각기 동일하게 떨어진 것을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이 짧고 점점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것을 라운드라고 하고 앞이 길고 점점 뒤로 갈수록 짧아지는 것을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웃라인 형태라고 하는데 이 아웃라인 형태를 헤드시트상으로 도해도를 펼쳤을 때도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시트상으로 라운드 형태로 커트를 한다든지 트라이앵글로 커트를 하고 스퀘어로도 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태와 모양을 알게 됐으니 다음으로 층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층은 테크닉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테크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랭스,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원랭스는 머리를 자르고 나서 중력에 의해 떨어졌을 때 지상과 평행에서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0도로 이루어진 것을 원랭스라고 합니다. 우리 처음에 미용을 배울 때 스파니엘, 이사도라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원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듀에이션은 원랭스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층이 살짝 지는 것을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라듀에이션은 45도 기준으로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이어가 있는데 그라듀에이션보다는 좀 더 많은 층을 가지고 있는 게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원랭스로 갈수록 무거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고 원랭스에서 레이어로 갈수록 가벼운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크닉 이 세 가지를 알게 됐는데 이 테크닉 세 가지를 각각의 특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랭스 같은 경우는 정말 일직선에서 자르는 머리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서 제가 넘어가고 그라듀에이션을 바로 넘어왔는데 이 그라듀에이션은 우리 두상각 45도로 자른 것을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45도에서 조금 더 각도가 내려간 것들을 익스터널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하고 45도에서 각도가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인터널 그라듀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인터널에 가까운 그라듀에이션이다, 익스터널에 가까운 그라듀에이션이다 라는 것을 들으면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가고 내려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퀘어 레이어, 컨벡스 레이어, 컨케이브 레이어. 컨케이브 레이어가 가장 가벼운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 컨벡스 레이어가 중간 정도의 무게감을 표현할 수 있고 스퀘어 레이어가 제일 레이어 중에서 무게감이 있는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컨케이브 레이어는 인크리스 레이어라는 표현도 있고 컨벡스 레이어는 유니폼 레이어라는 표현도 있고 스퀘어 레이어는 플랫 레이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층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테크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이나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이나믹은 움직임을 말을 하는 건데 이 다이나믹에는 엘리베이션과 디렉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베이션과 디렉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섹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섹션이 뭔지 아시죠? 섹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버티컬 섹션과 호리존탈 섹션, 다이애고널 섹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션을 관장하는 섹션은 호리존탈 섹션으로 가로로 뜨는 섹션을 말합니다. 이 가로로 뜨는 섹션으로 위아래로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위아래로 수직으로 관장한 것을 엘리베이션은
호리존탈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렉션은 버티컬을 관장하고 있는데, 버티컬은 우리가 세로로 이렇게 잡았을 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디렉션 했을 때 버티컬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호리존탈과 버티컬을 알게 되는데, 이 중간에는 45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다이애고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을 할 때 45도 기준으로 각도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티컬에 가까운 다이애고널이라고 표현하고, 45도 기준으로 내려갔을 때 호리존탈에 가까운 다이애고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쪽이 호리존탈 아니에요? 미국 갈수록 호리존탈 아니에요? 호리존탈은 이 가로 섹션으로서 위아래를 관장하는 거고, 버티컬은 세로 섹션으로서 좌우, 디렉션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제 저희가 테크닉에서 엘리베이션의 도해도를 제가 가볍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아까 엘리베이션을 관장하는 건 뭐 어떤 섹션이라고 했죠? 호리존탈. 맞아요. 호리존탈인데, 이 호리존탈 섹션으로 가로 섹션을 떴을 때 내렸을 때 원랭스로 자를 수 있고, 이 층을 조절하면서 그라듀에이션, 레이어, 컨케이브 레이어를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도를 이용해서 엘리베이션으로 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디렉션을 제가 한번 더 가볍게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모바일 판넬은 우리가 섹션을 잡고 이렇게 올린 상태예요. 이 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자르게 되면 온더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온더 베이스로 커트를 하게 되면, 커트를 하고 내려오게 되면 좌우가 길이가 똑같은 온더 베이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온더 베이스에서 옆으로 살짝 갔을 때 이것을 사이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커트를 하고 내렸을 때는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은 사이드 베이스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온더 베이스에서 사이드 베이스까지 왔고, 사이드 베이스에서 좀 더 많이 왔을 때를 오프 더 베이스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또 커트를 하고 내려놨을 때 사이드 베이스보다 좀 더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디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뭐 길이, 형태, 뭐 엘리베이션, 뭐 디렉션, 뭐 다이나믹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상에 대해서 헤드시트를 준비해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포인트로 나눠서 헤드시트를 말합니다. 센터 포인트, 탑 포인트, 골든 포인트, 백 포인트, 네이프 포인트, 센터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 이어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 이렇게 11가지로 우리가 구역을 나누는데, 이 구역을 나눈 거에서 우리는 흔히 이어 포인트나 이어 백 포인트를 기준으로 천체축을 각도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천체축 각도를 만듭니다. 이것을 천체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천체축을 나누고 나면 우리가 구역을 나누게 되는데, 그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우리는 프론트 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존은 1에서 2cm 정도를 뺀 프론트 존을 말합니다. 이것은 앞머리를 주로 자를 때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크라운 존은 탑에서 백까지, 골드 포인트 좀 지나서 백까지 오는 것을 크라운 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옥시피탈 본, 우리 흔히 뒤통수를 만져봤을 때 이 뼈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옥시피탈 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나서 우리는 커트할 때 좀 더 세분화해서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구역을 이렇게 선을 긋고 나면 세 군데가 생기죠. 이거를 언더존, 네이프라고 하고, 미들존으로 나누고 오버존으로 세 등분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 등분을 나누고 나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우리는 선으로 잘랐을 때 경계구역을 나눠서 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앞에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서 이 구역들을 사용해서 커트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로 커트를 하면서 더 디테일한 걸 배우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드 시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커팅 테크닉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커팅 테크닉은 질감, 양감도 되지만 블런트 커트와 포인팅 커트들은 슬라이싱 커트까지 해서 베이직 커트에도 물론 사용할 수 있지만 주로 양감, 질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블런트 커트는 일자로 커트하는 방법으로서 가이드와 커트 라인이 정확하고 모발 끝에 강한 무게감을 줄 수 있는 커트입니다. 일자로 자르는. 그리고 포인팅 커트는 45도 각도로 가이드를 세워서 톱니 모양으로 커트함으로써 부드러운 커트 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팅으로 이렇게 45도로 나칭으로 제가 가끔씩 자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블런트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디포인팅. 디포인팅은 그냥 우리가 90도로 각도를 세워가지고 커트를 하는 건데 이게 무게감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커트예요. 포인팅보다 좀 더 무게감을 더 줄여줄 수 있는 커트인데 주로 마른 머리에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싱 테크닉인데 이 슬라이싱 테크닉은 판넬 안쪽부터 우리가 슬라이스 해가지고 모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모류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커트를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교육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 교육은 계속 하고 해야지 자신에게 양분이 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하시고 새로운 거를 위해 달려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문구를 넣어주셨는데 이 문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복리의 법칙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연습을 복리의 법칙처럼 계속 연습하고 교육함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카이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커트 이론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